연결 강의고요. 그래서 지시 연결 대명사를 잡고 실제 지문에서 내가 그거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지 계속 연습해 주시고 내게 될 때까지 계속 어떤 부분을 예측하면서 풀어야 되는지 계속 단서 잡고 예측하고 확인하는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2019년 3월 이제 순서 문제고요. 일단 순서 8문항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명사 I가 나오면 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사례를 설명하거나, 그러니까 내 경험을, 즉, 이 지문에서 주어 I가 나온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주거나 경험 예시이거나 아니면 직접 의견 주장하는 두 경우에, 그러니까 이 화자를 좀 중요하게 잡아야 됩니다. 알았죠? 일단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첫 번째 것 중에 하나. 내가 각 교실에서 했던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예시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이 스토리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이런 명사들 잡아줘야 돼요. 다이어그램이 이제 그 도표인데 여기서는 좌석표입니다. 학생 책상들의 좌석표를 그리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한 명이 말했어요.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말한다라는 말이 맞겠죠. 그죠? 자, B. 점심시간에요. 1학년. 첫날 이렇게 순서 같은 게 어떤 글의 전개 순서를 나타내는 이런 글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내 경험 설명하는 글에서는. 됐습니까? 한 그룹의 학생들 메모해 주시고 그리고 그 좌표를 보고요. 그 좌석표를 보고 내가 그린 그 좌석표를 보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순서가 바로 잡히겠죠. 이렇게요. 어더 관계로 잡힙니다. 그죠? 됐나요? 그리고 한 그룹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되게 강력한 걸 줬죠, 이렇게. 연결사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그러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대조요. 그러나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조. 알았죠? 그러나 다음에 새로운 대상, 그 다음 새로운 시점, 그리고 새로운 공간, 아, 새로운 조건. 그래서 접속사가 많이 나옵니다. if라든지. 그러나 다음에 if나 when 혹은 뭐 as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러면 앞쪽에 이 조건을 대조시키는 앞쪽에 if나 가정하는 절이나 when 절이 있는지 확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조건이 대조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이 앞에 if나 when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보면 알겠지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나 잡고 그 뒤에 접속사 잡고 주체 잡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렇게 대상을 대조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보면 내가 선생님이고 그녀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학생과 선생의 대조 구조가 되는 거죠. 나의 존재는 이거 속성 나옵니다. 이렇게 가장 새롭고 주목할 만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앞에는 뭐예요? 이 학생이 아닌 선생님 개념이 나오면 좋고 새롭지 않은 게 나오면 좋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쨌든 나는 알고 있었다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이름도 알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롭다 이렇게 속성이 대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스로 딱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C 옆에 대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B, A, C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2번이고요. 복습할 때는 지문에서 I가 나올 때 어떤 경험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설명하는지 확인해 주는 연습해 주시고요. 예시 상황 묻기라는 걸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전체 그냥 스토리도 끝낼 수도 있는데 이 글은 그냥 그 스토리로 끝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지문 갑니다. 똑같습니다. 한 소년이 얘도 이제 뭐예요? 스토리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순차적이고 이 스토리를 묶어줄 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즉 예시로 출발했다라는 것부터 아시면 돼요. 아, 예시 출발이구나. 되게 구체적인 걸로 출발한단 말이야. 이게 논증하는 글들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예시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밑에 일반화시켜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일반화.
일반화 개념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면 돼요. 일반적인 개념이 위로 올라가면 구체적인 예시가 밑으로 내려올 거고. 됐지? 자, 그럼 볼게요. 자, 한 소년이 보고 들어, 새를요. 기뻐하면서요. 그때 좋은 아빠라는 분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이와 어른의 어떤 대칭 구조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이나 청소년이 나오면, 됐나요? 그러면 어른이 나오는지 보면 돼요. 어른이나 선생님 이렇게 주로 대칭이나 그래서 이 둘의 유사성과 차이점 설명하는 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단 예시사항입니다. 아빠가 와서 느낀다. 뭘 해야 된다고요. 됐지? 자, A 읽어볼게요. 하지만 벗이니까 잡아야겠죠. 중요한 단서를 줬으니까. 대부분 이게 속성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 대상이 속성이 뭐예요? 대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많은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부분에 뭐예요? 소수의 속성이 있는지 예측해주면 된다고. 벗 앞쪽에요. 이 많다라는 속성이니까. 됐죠? 그리고 이 많다라는 속성이 지금 뭐예요? 잃었다고 이 능력을요. 화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마이너스로 넘어왔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 그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받을 수 있죠. 대명사는 앞문장이 주어 자리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좋은 아빠라는 분이 말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새가 뭔지를 막 설명해 주고 있죠. 예시 상황이니까 B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일단. 그리고 또 C로 가볼게요. 자, C를 가면 여전히 아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런 예시 상황에서 일반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몇몇 사람들은 그러면 더 이상 아빠하고 아이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C가 더 밑으로 갈 확률이 높죠. 됐나요? 왜냐하면 B 끝에는 여전히 아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B, C, A로 갈 확률이 높다고요. 근데 여기 또 소수도 나왔죠. 몇몇 사람들은 그러나 여전히 보고 듣는다고요. 옛날 방식으로. 자, 아빠는 이러지만 아빠하고 대절 걸어놓은 거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빠 생각은 그렇지만, 자, 근데 그러나 대부분의 멤버들은 바로 주체가 대조됐죠. 그러니까 B, C, A 하고 공부할 때는 예시 상황이면 이 예시 상황 뒤추론을 해서 충분히 예시 상황을 다 묶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묶어주고 일반화된 개념이 밑에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꼼꼼하게 해석해 주시면 좋고, 그게 아니어도 이 순사 비용은 글을 읽어드리는 리딩을 바르게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한 거니까 계속 쌤이 얘기하는 대로 복습해 주시고 내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BCA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돈이 없으면 경제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란 말이야. 이래서 얘도 논증할 겁니다. 자, 경제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고 경제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고 논증하는 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진술이나 예시 이런 개념이 올 수 있고 지금 경제 개념은 막연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보면 한 남자 여기가 예시 출발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물교환 돈이 없으면 물물교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즉 돈이 있어야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합니다. 작은 규모야. 자, 익스텐트는 범위로요. 됐지? 우리가 호의를 돌려줄 때. 자, 첫 문장에 단서가 없어요, A는. 자, 그다음 B도 첫 문장은 단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 이런 것들 봐야 된단 말이에요. 됐니? 자, 그리고 얘도 그 다음 문장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B를 읽으면서 A 문장 여기에는 자 단어 자체가 전개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돈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고요. 그러면 이 앞에는 이 문장을 기준으로 앞쪽에는 문제가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이 글이 자 논증하는 글이지만 논증하는 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해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구성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문제겠죠.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C로 가겠죠. 당연히 개념 줬으니까 예시 설명이고요. 여기 얘가 안 나와도 얘라는 거 알아야 돼요. 됐나요? 자, 예시는 읽어드릴 때 쌤이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예시는 자, 앞에 일반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라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는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시는 뒤줄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게 나올 거니까 이 구체적으로 처음 나온 명사를 뒤에 더 이야기해 주는지 뒤추론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 구체적으로 처음 나온 명사가 됐나요? 뒤추론 해줘야 돼요. 추가적으로 설명되는지 확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얘가 얘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예시 상황이 맞는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한 남자가 자, 고쳐주겠다고 하겠죠. 그의 이웃의 고장난 문을 자, 리턴으로요. 보상으로. 자, 우리가 호의를 돌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시간 애 봐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보상으로 호의에 대한 보상으로 돌려주는 게 맞죠. 예시가. 그러니까 C로 연결이 되겠지, 이렇게. 내가 속성을 파악하면서 읽었는가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그러나가 있으니까 대가 중요하죠. 이 C 문장이 아주 중요했단 말이야. 그러나 어렵다고요. 자, 어렵다. hard, difficult 보면 바로 문제구나 이렇게 해요. 됐나요? 그리고 돈이 해결책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해결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A를 읽어보면 돼요. There's no need. 필요성이 없어요. 누군가를 찾을. 해결됐잖아요, 지금. 됐죠? 네가 가진 것을 됐나요? 됐나요? To trade, 거래하길 원하는 어떤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죠. 왜? 네가 돈으로 지불해 주면 되거든. 이 돈이라는 해결책이 나오고 이 돈이 여기서 처음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됐죠? 자, 그다음. 그러나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교환들이 앞에 나와 있죠. 개인적인 교환을 했잖아요. 이 호의를 돌려줬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더 큰 규모에서는 됐죠? 이게 작동하는 걸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더 큰 규모가 나옵니다. 그죠? 이 빵이랑 네가 거래해야 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차라고요. 이게 더 큰 규모가 나오죠. 예시로. 그러니까 CBA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복습하실 때 문제 해결 틀에 놓고요. 논증해 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예시 앞뒤를 추론하는 연습. 그 다음에 단어를 보고 문제 해결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CBA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적으세요. 지시사 패턴입니다. 어차피 지시 형용사 아니면 지시 대명사예요. 영어는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가 없으면 글을 이어서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지시사 하나로 단순하게 앞예측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넉넉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뭐, 어디서요? 지시사와 대명사, 그리고 연결사가 나온 문장을 넉넉하게 해석하는 연습이요. 넉넉하게 해석해서 앞뒤 예측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장은 지시사 패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내면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요소, 스윙의 그런 요소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주면 된다고. 그리고 주어 봐주고. 일단 우리가 그러한 스윙의 그런 요소들 됐습니까? 확인하면 그러면 스윙의 그런 요소가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됐지? 그럼 볼게요. 복잡한 움직임을 연습할 때요. 서치해주는 예시야. 골프 스윙이라고 어로 처음 나오죠. 이게 예시니까. 이 골프 스윙이 더 스윙이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요. 됐나요? 자, 우리는 실험을 합니다. 다양한 그립 잡는 거요. 그리고 위치, 그리고 스윙 움직임. 됐습니까? 뭐 하면서요? 분석하면서요. 각각을 결과의 관점에서 벌써 이어질 것 같죠? 그런 요소, 스윙의 요소들이 결국 뭐예요? 이렇게 세미 콤마, 그리고 엔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열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이 도우즈나 디즈 이런 걸 많이 받는다고. 이게 골프 스윙의 요소들이잖아요. 잡는 법, 위치, 그리고 스윙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 이런 것들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요소로 딱 요약이 되죠. 확인하면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A에 뭐만 확인하면 돼요? 이러한 내면화가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C 끝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면화한다. 이렇게 동사로 줬죠. 고2 정도 되니까 이렇게 똑같이 주는 겁니다. 고3은 똑같이 안 주니까 조심해 주시면 이렇게 진짜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 스윙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스윙은 어떤 거냐면 의식적으로 통제된 좌뇌 기능에서 이게 바뀐 거예요. 됐죠? 뭐로요? 좀 더 직관적인 우뇌 기능으로 바뀐다. 됐죠? 자, 처음부터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이렇게 바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논증으로 개념 설명을 바로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해하는 사고 틀,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내면하는가, 운동 스킬을요. 됐나요? 이해하기 위한 사고 틀을 제공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재가 이게 되겠죠. 화제가. 내가 운동 스킬을 처리하고 그리고 내면화하는 방법, 이걸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서 바로 예시로 논증이 출발하는 거죠. 다시 한번. 됐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글이 되겠죠. 그래서 지사만으로 풀리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습할 때 꼭, 이 내면화, 그리고 더 스윙 잡으시고요. 앞에 내면화 예측해주고 이렇게, 여기 아니네요. 내면화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예시 출발이구나. 이렇게 골프 스윙. 그 다음에 그런 요소들을 내가 제대로 잡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으로 조금만 확실하게 이어주는 연습을 해주면 돼요. 바람직한 결과, 그리고 여기 결과의 관점에서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니까 글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B, C, A. 됐나요? B, C, A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너는 알아요. 포크가 달로 안 날아가. 그리고 니들은 둘 다 아니다. 사과나 지구에 있는 어떤 것도 야기시키지 않아요. 태양이 우리 아래로 크래시 다운 떨어지도록. 자, 지구는 더 많은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마스 질량이 더 크다라고 하고 있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that's why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알지 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B로 갈게요. 이유는 쌤이 아까 단어 자체가 단서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유라는 이 단어는 아예 단서예요. The reason. 됐습니까? 그러면 이유 설명을 하려면 주로 앞에 뭐가 나오겠어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고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개념에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니? 아니면 질문이 나올 수, 왜 이렇죠? 하면서 이유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쪽에서. 그리고 이유는인데 이 단어 자체가 단서인 게 이 뒤에 어떤 문장을 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알았죠? 자, 이러한 것들 또 지사 줬죠. 이런 것들. 그러면 아까 뭐야? 포크도 안 날아가. 사과도 태양이 떨어지도록 안 해.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잡아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근데 게다가 그 쌤이 thes만 잡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발생하지 않는 이유란 말이야. 그러면 these things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포크가 안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특히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완벽하죠. 이유는 자 중력의 힘이 어디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투 이런 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두 가지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잡혔죠. 중력이 의존하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중력을 만드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알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B로 연결하고 그러면 중력이 만드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중력이 어디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뒤에 두 번째 거 나와야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물의 질량. A에서 봤던 거 기억나죠? 이 질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 사과는부터 뭐겠어요? 예시니까 안 읽어도 된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무슨 내용 나오겠어요? 중력이 질량에 달려있다는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so. 그래서 so나 but 다음에 질문이 나오면 뒤에 것밖에 추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사과는 태양 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유는 됐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유는 중력의 끌림이 이 올소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또한 추가된 내용이란 말이야. 이제 처음 나온다고 뭐예요? 사물의 거리에 의존한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제 거리 얘기할 거라는 거죠. 가깝다 이런 얘기 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리 얘기가 이제 뒤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올소는 자 여기 또 하나 적으세요. 올소는 추가된 속성을 잡아올 거야. 그러니까 올소를 기준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뒤쪽에 뒤추론 되는지 확인할 거고요. 자, 이 올소가 포함된 문장에서 앞추론이 유사 구조 혹은 유사 내용을 추론하는 거란 말이에요. 올소를 기준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올소 기준으로 앞에 유사 구조가 걸려 있나 아니면 같은 속성의 유사한 내용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고, 이걸 예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소가 나온 문장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추가 속성을, 올소에서 추가된 내용을 재진술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올소에서 처음 얘기한 걸 조금 더 설명해 주나? 이렇게 뒤추론해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뒤추론은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연결사의 쓰임을 알아야 리딩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C에서 뭐예요? 이유가 중력이 또한 거리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은 질량과 거리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는 간단하게 되겠죠. A가 질량인지 거리인지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구는 더 많은 질량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런 것보다. 질량 얘기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이 뭐 이렇게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예시란 말이에요. 질량 얘기하는. 그러니까 B, C, A 이렇게 B 질량이 먼저니까 A 그 다음에 C로 가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복습하실 때는 내가 지시사가 포함된 문장을 넉넉히 읽었는가? 그리고 이유라는 문장이 나올 때 뒤에 나오는 내용 이게 앞에 나오는지 확인하는 연습. 됐죠? 그리고 두 가지 개념 설명하는 거. 그리고 depend on. A는 B에 의존한다. 쌤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표현 자체가 아예 중요하다고요. 관계를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A는 B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B가 결정짓습니다. determine A. 자, 이런 게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유사 구조로 재진술할 때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알았죠? 그래서 관계 설명하니까 두 가지 주체를 꼭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자, A에 센단 단서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앞에 이유가 나온다는 거야. 아까 5번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이유들로 어쨌든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이 나올 거고요. 자, 이유를 나타내면 제일 예쁜 게 이렇게 because죠. because. It could be because. 그건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유 설명하고. 됐나요? 자, 그러나 또한 나오면 이 또한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 강조해 준단 말이야. 또한 이것도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또한 뭐가 it could be that 이게 유사구조라는 거야. also 보세요. also를 기준으로 셈이 유사구조 보러라는 건 동사 모양 부분입니다. 자, 그건 이것 때문일 거예요. 또한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t could be that절입니다. 그들이요. 그들은 이제 앞에 나오는 학생입니다. 선생님, 학생인데 어떻게 데이를 받았냐? 이런 걸 singular day라고 해서 됐나요? 이 학생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데이로 받아주는 거야. 알았죠? 요런 데이는 좀 알아둘게요. 됐나요? 그럼 let's pretend 잠시 가정해보자 하면 C 옆에는 예시 출발이라고 적으시고요. 근데 이렇게 적으세요. 예시를 반대로 든다라는 거야. 쌤이 예시를 반대로 써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일단 볼게요. 자, 테스트 전략은 직접적인 평가와 연관된 내용 지식의, 자, 내용 지식을 평가하는 거와 연관된 테스트 전략은 여전히 가치를 가집니다. 플러스야.
애들이 내용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직접 평가와 연관된 테스트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 주도 됐죠. 탐구 주도 교실에서요. 처음에 읽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 하다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 개념 줬구나. 아, 이게 뭐죠? 지금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개념 줬다라는 거야. 테스트 전략이 가치 있다라고 했네. 이 개념 줬고 이제 논증해야 돼. 바로 C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 됐나요? 개념 줬으니까 이제 예시들로 갈 거예요. 근데 예시 드는 거 잘 보세요. 자, 잠시 생각해 보자. 우리가 무시할 거야, 내용을. 반대로 예시된단 말이야. 이게 가치 있는 건데 이거 무시하면 문제 생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문제가 나오면 쌤이 다음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문제가 나오면 이유를 설명하든 아니면 해결책을 주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결 주고 그러나 또 문제라고 얘기하든 막 이런 식으로 전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가 나오면 이유나 해결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문제는 자 무시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유 설명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자 그러나 또한 이때 그러나는 역접이 아니고 추가의 개념이 돼요. 이 올소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조하면서 추가한단 말이에요. 알았죠? 또한 그들이 학생들이 되겠죠.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또한 이 올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유사구조로. 또한 대절이어서 그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내용을요. 그들이 패턴을 만들고자 하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그 다음에 쌤이 이 지시사가 포함된 문장 보라고 했죠. 우리는 필요하다고요. 됐나요? 자, 측정이 필요하다고 학생들의 내용이에. 자, 이걸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여기가 뭐야? 해결책이죠. 필요하다. 그래서 A 옆에는 해결책 적어주고요. 그리고 반대 예시로 문제를 들어서 됐습니까? 문제를 들어서 이유 설명하고 이런 이유들로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알았죠? 이유, 이런 이유 1번, 이런 이유 2번,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해결책 됐습니까? 그래서 옆에 해결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해석하면서 정신 잃지 말고요. 그래서 CBA가 되겠습니다. 됐죠? 지시 연결사로 거의 다 풀립니다. 그리고 전개만 좀 넣어주시면요. 없으면 해석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갈게요. 7번. 자, 이 그 연꽃 식물이에요.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더럽고 흙이 많은 바닥에서 자란대요. 됐나요? 그러나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잎은 항상 깨끗합니다. 자, 구체적인 개념을 줬어요. 이 연꽃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거 이제 연꽃 얘기를 더 하는지 보면 되겠죠. 자, 이 조사의 결과로서 그러면 어떤 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읽으라고요. 독일 회사가 뭘 만들었다라는 거야. 집 페인트를 만들었다고요. 연꽃 얘기 안 나오죠. 이렇게 어를 딱 주면서. 그러니까 이 조사의 결과로 독일 회사가 집 페인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독일의 한 회사가요. 뒤에 내용 안 봐도 알겠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 다음부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유 설명하는 글은 이유를 기준으로 앞, 뒤 내용이 비슷해야 돼. 적어도 비슷한 단어로도 나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볼게요. 작은 입자가, 먼지 입자가 그 식물 나와 있죠? 아까 로터스 플랜트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B는 연결이 되겠죠? 됐나요? 항상 깨끗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즉시 잎을 흔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안 읽어도 돼요. 자, 그 다음 C는 자, 이 연꽃의 속성이 자, 또 지사 나왔죠? 그러면 연꽃의 속성이 나오죠? 앞에 연꽃 속성 나오잖아요. 먼지가 앉으면 그냥 털어내버리는 이 속성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작은 입자들이. 됐나요? 즉시 막 잎을 흔든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리드, 이 동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과관계라고. 이 앞에 거 끌고 와서 이제 일로 가는 겁니다. 방향이죠. 쌤이 지사가 방향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학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집 페인트 나왔죠.
디자인하게끔 이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물 이야기를 이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 속성이 뭐로 이어졌다고요? 새로운 집 페인트,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 페인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겠죠. 아, 이 식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요. 여기 연구 시작했고, 이 조사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 페인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 묶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뭐 비유하는 글도 아니고 얘는 연꽃의 속성을 이용해서 됐나요? 연꽃이라는 이 내용, 이 소재를 묶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뭐로 이어지는가? 됐죠? 이 지사 잡고 방향을 따라가는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B, C, A가 되겠습니다. 됐죠? 지지사만 잡는 게 아니라 이 조사의 결과로서 하고 뒤에 내용 잡고 됐죠? 이 연꽃의 속성은 앞에 연꽃 속성 있나 이러지 말고 여기에다가 뒷문장 해석해서 그 다음 것까지 예측하는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B, C, A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항상 문제 풀 때, 물론 이 박스를 읽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알겠죠? 이 A, B, C에서 단서가 될 만한 걸 잡는 연습해 주시고요. 자, A가 뭐 중요한 단서가 있다면 A 잡아줘야 되고요. 이게 없다면 좀 B, C부터 읽어주면서 연결이 가능한지 봐주는 연습해 주면 됩니다. 여기 지사 떴죠? 대츠. 그러면 앞문장, 이게 이 앞문장이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문장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대시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니까 과학의 작동하는 방식이 앞에 있겠죠. 그러면 언뜻 읽어도 여기 보면 관찰, 가설, 실험, 테스트, 수정, 다시 테스트. 이게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A, B가 연결되겠죠. 자, 그 다음 반론 쳐줄 때 보면 그러나 딱 나오고 이렇게 앞문장에 딱 있잖아요, 이게. 이거 앞에 거 끌고 오는 거거든요. 브레이크스루라는 그 단어는, 그럼 브레이크스루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브레이크스루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질 확률이 높죠. 이 박스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C, A, B가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놓고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됐나요? 생리적인 어떤 발견처럼요. 비유합니다. 됐나요? 오늘날의 생물학적 브레이크스루, 돌파구, 획기적인 발전은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우리의 이해를요. 어떻게 우리의 얼거니즘, 어떤 인간의 어떤 생체 기관이 작동하고 됐습니까? 이걸 바꿀 거요. 그리고 바꿀 거라는 거야. 근본적으로. 완전히요. 됐습니까? 이 생물학적 뭐가요? 생물학적 획기적인 발전이 우리의 이해를 바꿨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나 반론 쳐주는 거예요. 자, 이 브레이크스루라는 단어는 seems 이런 거 꼭 잡아야 돼. 보인다고요. 암시하는 것 같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옆에 적을게요. 복습할 때 이게 일반론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러나 다음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여기 일반론이 붙어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나 다음이 무조건 중요한 문장이 아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알았지? 이 씬 때문에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히나 됐죠? 놀라운 전례 없는 드러냄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속성이에요. 한순간에요. 됐니? 뭐 모든 걸 명확하게 만드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한순간에 뭔가 확 바뀐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야. 근데 과학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작동 안 해요. 자, 이렇게 부정문이 오면 뒤에 뭐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데? 이 정도의 질문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해석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아니라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바로 답을 줄 수 있지만 B는 안 되죠. 그게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C, A, B.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질문 던진단 말이야.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려고. 너 기억나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건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건 되게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많은 이런 과학적인 과정들이 나오고 있죠. 됐나요? 자, 복습할 때 그러나가 이 반론을 쳐줄 때 앞에 있는 이 화제를 가져온다라는 거야. 근데 완전히 다른 단어가 나온다면 대조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반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과학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B. 지시사가 또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니까 이게 앞문장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 앞에 과학적인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답 다 줬죠. 알았지?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CAB, CAB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좀 이따 삽입 문제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